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던 날이었어요. 천둥이 우르릉 울리더니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또 하늘이 노하셨구나.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일손을 놓고 집으로 달려갔지요. 칠복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논에서 일하던 칠복이는 주인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던 참이었답니다. 그의 거친 손과 땀에 젖은 무명 저고리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나이 26. 이 양반가에 팔려온 지 벌써 10년째였어요. 큰 체구에 거칠게 탄 피부, 항상 헐렁한 무명 저고리를 입고 다녔지요. 무뚝뚝하고 말이 적었지만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주인집 안주인인 김씨 부인은 인색하고 엄했지만 칠복이의 일솜씨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비를 피해 달려오던 칠복이는 문득 주인집 쌀독 옆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처녀가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누구냐? 칠복이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해진 남색 저고리의 맨발, 급히 틀어올린 듯한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18에서 20살 사이로 보이는 소녀의 얼굴은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맑은 눈동자가 칠복이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칠복이는 잠시 그 처녀를 바라보았어요. 거지임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답니다. 칠복이는 주변을 살폈어요. 김씨 부인이 보면 당장 쫓아낼 테니 조심해야 했지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주인 어른이 보시면. 칠복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처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지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칠복이는 처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지요. 분명 며칠째 굶은 모양이었답니다. 칠복이는 한숨을 쉬더니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쌀독으로 다가갔어요. 조심스레 쌀독을 열고 쌀을 한 줌 꺼내 보자기에 쌌지요. 여기, 먹어. 칠복이는 짧게 말하며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처녀는 놀란 눈으로 칠복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공손히 두 손으로 받았지요. 복순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헛간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그 거지 처녀는 어디로 갔을까? 비는 밤새 그치지 않고 내렸는데 안전하게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이튿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았고 물동이는 가득 물이 채워져 있었지요. 김씨 부인은 의아해하며 칠복이를 불렀어요. 칠복아, 내가 했느냐? 날이 밝기도 전에 마당을 쓸고 물까지 길어왔구나. 50 초반의 김씨 부인은 항상 종들을 엄하게 다루었지만 일을 잘하는 것만큼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칠복이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누가 했는지 짐작은 갔지만 말할 수는 없었지요.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내리자 칠복이는 쌀독 뒤편을 살폈어요. 예감이 맞았답니다. 거지 처녀 복순이가 움츠리고 있었지요.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칠복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순이는 놀라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저 하룻밤만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마당도 쓸고 물도 길어다 놓았습니다. 복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칠복이는 다시 한숨을 쉬었지요. 김씨 부인이 알면 큰일 난다. 그래도 오늘 밤은 여기 있어라. 비가 그치면 가야 한다. 그날 밤 칠복이는 몰래 주방에서 밥과 찬을 훔쳐와 복순이에게 건넸어요. 복순이는 먹을 것을 받자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갚아야 할지. 칠복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먹고 자라. 내일은 가야 해. 하지만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비는 그치지 않았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복순이는 계속해서 쌀독 뒤에 숨어 지냈고 칠복이는 날마다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복순이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지요. 칠복이와 복순이 사이에 말없는 정이 쌓여갔답니다. 무뚝뚝한 칠복이가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비가 좀 그치네. 오늘은 해가 뜨겠다. 이 김치 맛있지. 짧은 말이었지만 칠복이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복순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이어지자 칠복이와 복순이는 함께 산에 올라 땔감을 주었어요. 칠복이가 나무를 패면 복순이는 묶어두고 칠복이가 물을 길어오면 복순이는 빨래를 했지요. 말은 적었지만 두 사람의 손길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칠복이는 처음으로 복순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난 10살 때 이 집에 팔려왔어. 부모님이 아프셔서 약값으로. 복순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도 시작했지요. 저는 원래 양반집 교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역무에 휘말려 가문이 무너지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 이 마을에 흘러왔습니다. 칠복이는 놀랐지만 복순이의 고운 말씨와 행동에서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칠복이는 자신의 낡지만 깨끗한 저고리를 꺼내 복순이에게 건넸지요. 밤이 추워질 거야. 복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즈음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칠복이네 쌀독 옆에 여자 귀신이 산다더라. 아니야, 거지 여자를 들였다는 거야. 밤중에 이상한 속삭임이 들린다는데 김씨 부인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 결국 김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김씨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칠복이를 불렀어요. 이놈, 내가 거지 여자를 숨겨두었다는 게 사실이냐?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마당을 떠나갈 듯 컸답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라. 거지를 들였느냐 말이야.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우리 집 쌀독 옆에 거지라니. 당장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칠복이는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쫓을 수 없습니다. 김씨 부인은 더욱 화가 났어요. 뭐라고? 감히 주인 말을 거역해? 복순이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씨 부인은 기가 막혀 소리쳤어요. 이놈, 열해 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당장 저 거지를 내쫓지 않으면 너도 함께 나가라.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칠복이를 비웃고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머슴 주제에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니. 거지와 머슴이라 걸맞은 짝이로구나. 이제 두 사람 다 길거리에 나앉겠네. 복순이는 이 모든 소동을 듣고 뛰쳐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칠복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복순이는 자신의 보따리를 들고 마당을 나서려 했어요. 그 순간 칠복이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답니다. 처음으로 칠복이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가지마. 그리고 칠복이는 모인 마을 사람들과 김씨 부인을 바라보며 생전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복순이를 내 색시로 삼겠소. 비록 내가 머슴이지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소. 마을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고 김씨 부인은 기절할 것만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마을의 이장인 박 노인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허허, 젊은 것들 인연이란 거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예순이 넘은 박 노인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칠복이가 열해 동안 부지런히 일해왔으니 이제 자기 살림을 꾸리고자 한다면 그것도 그의 권리이세. 김 부인, 너무 모질게 굴지 말고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게. 마을 사람들도 박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씨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답니다. 좋다, 가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칠복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복순이의 손을 잡고 마당을 나섰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마을 외곽에는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초가집이 있었어요. 버려진 집이었지만 칠복이는 그곳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박 노인이 은근히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도움을 주었지요. 어떤 이는 짚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도구를 빌려주었어요. 칠복이의 부지런함과 정직함을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를 돕기 시작했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칠복이와 복순이는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혼례를 올렸어요. 박 노인이 주례를 서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작은 선물을 가져왔지요. 김씨 부인조차 멀리서 지켜보며
쌀 한 마를 보냈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겨울이 다가오자 걱정이 생겼어요. 칠복이는 품팔이로 벌어도 쌀 몇 대 살 뿐. 긴 겨울을 날 양식이 부족했지요. 복순이도 바느질로 조금씩 벌었지만 넉넉지 않았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칠복이와 복순이는 작은 화롯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찬 바람이 불었지요. 걱정 마세요. 우리 잘 될 거예요. 복순이가 칠복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서 그들은 마당에 쌀을 한 움큼씩 뿌렸는데 그 쌀이 눈처럼 하얗게 온 마당을 덮었고 그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답니다. 길몽입니다. 복이 찾아올 징조예요. 복순이가 아침에 꿈 이야기를 하자 무뚝뚝한 칠복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칠복이는 마지막 남은 쌀을 쌀독에 부었어요. 겨우 바닥을 덮을 정도였지요. 이제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순이가 쌀독을 열어보니 어젯밤보다 쌀이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눈이 잘못 본 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쌀독의 쌀은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이상해요. 분명 어제 죽을 쑤어 먹었는데 쌀이 그대로예요. 칠복이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저 복순이의 알뜰한 살림 솜씨 덕분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일주일, 보름이 지나도 쌀독은 비지 않았어요. 소문은 다시 마을에 퍼졌어요. 칠복이네 쌀독이 마르지 않는데 거지 색시가 뭔가 이상한 술법을 쓰는 게 아닐까? 아니야.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거지. 궁금증을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칠복이의 집을 찾아왔어요. 김씨 부인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정말로 쌀독이 마르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김씨 부인이 물었어요. 복순이는 쌀독을 열어 보였고 모두가 신기해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순이는 모든 사람에게 한 그릇씩 밥을 지어 대접했어요.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지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거지였을 때 칠복 씨가 저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칠복이의 집은 마을의 작은 쉼터가 되었어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고 지친 사람은 쉬어갔지요. 칠복이도 더 이상 품팔이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복순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지요. 세월이 흘러 칠복이는 부지런함과 강단으로 마을의 중심 인물이 되었답니다. 한때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복순이 역시 은근한 강단과 지혜로 마을 여인들의 귀감이 되었답니다. 김씨 부인도 점차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박 노인은 늘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그 쌀독은 어떻게 된 거지?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 박 노인은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쌀독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 있는 한복은 끊이지 않는 법이야. 그들의 집 한 구석, 쌀독 옆에는 복순이가 처음 왔을 때 입었던 해진 남색 저고리 한 자락과 칠복이가 건넸던 낡은 저고리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증거이자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소중한 기억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곧 전설이 되어 멀리 퍼져나갔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옷 한 벌 나눠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칠복이와 복순이처럼 베풀수록 더 커지는 것이 사랑이요. 나눌수록 더 넘치는 것이 복이라오. 그렇게 칠복이와 복순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